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어머니 말을 듣고서 아내와 결혼했으면 돌고 돌아 상처받지 않고 왔을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들었을 때 아내는 제게 더 큰 기쁨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여보, 나 아이 가졌어요. 우리 둘이 아이가 생겼어요. 아내는 어느 날 호들갑을 떨며 퇴근한 제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었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질 못하고 입이 떡 벌어진 상태에서 신비스러운 초음파 사진을 보며 아내의 손을 붙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은 정말 복둥이야. 당신이 온 후부터 어머니도 나도 다 인생이 핀 것 같아. 돈 잘 벌어서 당신 꼭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애들도 내가 아버지로서 잘 돌봐줄게. 혹시나 높아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현근이도 내 아들이고 둘째랑 똑같이 아낄 테니까 둘째 가졌다고 현근이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알았지? 아내는 빙그레 웃으며 끄덕이고는 알겠다고 고맙다고 했고, 저는 기쁜 마음에 이 좋은 소식을 저와 아내의 결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어머니께 제일 먼저 알리려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날따라 연락을 안 받으셔서 저는 벌써부터 몸조리 걱정하는 아내를 두고 저 혼자 어머니 일하시는 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는 곳을 가보니 산나물을 한가득 쌓아놓고 다듬으시다가 꾸벅꾸벅 졸고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드니 기면증이 온 것 같다는 말을 언젠가 한 적이 있었는데, 꾸벅꾸벅 졸음을 못 참으시는 것 보니까 많이 피곤하셨구나 안쓰럽기도 하고, 효자가 되어 언제 한번 병원에 모셔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전화를 왔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깜짝 놀래켜 주려고 하면서도 은근히 궁금하게 만들려고 슬쩍 운을 띄었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께서는 정신을 번쩍 드시며 입가에 고인 침을 소매로 한번 쓱 닦은 뒤 기쁜 소식에 대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뜸을 들이다 짜잔하며 초음파 사진을 어머니 앞에 보여드렸죠. 어머니, 이제 진짜 할머니 되세요. 집사람이 제 아이를 드디어 가졌어요. 제가 여자에 대해 불신이 있었지만 어머니 덕분에 마음을 정리하게 돼서 집사람만큼은 진심을 믿어요. 금주가 아이를 가졌단 말이냐? 벌써? 네, 제 아이를 가졌어요. 어머니께서는 듣고도 믿지 못한 듯 여러 번 재차 아내의 둘째 임신에 대한 사실에 대해 물었고, 어머니께서는 누구보다 아내의 임신 소식에 대해 기뻐하고 축하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뜻밖의 당황스러우면서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셨는데, 제게는 축하한다 했지만 어머니에게 전해져 오는 감정이 썩 와닿지는 않았네요. 혹시 제가 능력이 많이 안 된 상황에서 아이를 가졌다 하니 그놈의 또 걱정 센서가 발동했나 싶기도 했지만,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셋째야, 현근이 잘 챙기거라. 요새 애들 사춘기 빨리 온다고 하던데 지 엄마 결혼 본 것도 그럴 판국에 사실 친형제도 동생 생길 때는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부모님 사랑 뺏길까봐 더러 겁까지 나지 않냐. 하물며 현근이는 이미 니들 재혼까지 다 알고 있으니 얼마나 여린 마음이 상처받겠냐. 아직 니들이 나이 젊으니 둘째가 곧 들어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시기가 빨라서 여러모로 염려가 되는구나. 어머니 말씀을 듣고서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지만 정작 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막말로 현근이는 제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핏줄은 아닌데 뭘 그렇게 정을 주시고 친손주 이상으로 챙기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물며 제 아이가 생겼다는데도 현근이 걱정부터 하시는 어머니가 참으로 이질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 얘기한다 한들 현근이 친모인지라 제가 괜히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 솔직히 못 털어놓을 것 같아 내친김에 어머니께 솔직한 섭섭함을 드러내었죠. 어머니, 저 어머니께서 집사람이나 현근이 오랫동안 돌봐줘서 정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그치만 제 자식이자 어머니 친손주가 생겼는데도 현근이 걱정부터 하는 건 곧 태어날 어머니 둘째 손주한테 미안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현근이는 남의 핏줄이고 태어날 둘째애는 제 핏줄인데 집사람은 그렇다 쳐도 어머니는 당연히 둘째 소식을 기뻐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얘기를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이 나와
어머니에 대해 괜히 감정적으로 올라왔고 어머니도 아차 싶었던지 제게 여러 가지 변명을 해대었지만 화가 나서 그대로 어머니를 두고 함께 저녁 식사하며 축하하고 샴페인을 터뜨리려는 나름 머릿속의 계획들도 다 틀어버리고 씩씩대고서 저는 아내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근이가 엄마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 환하게 거리낌 없이 웃으며 꽃을 사와 제게 전해주더라고요. 엄마 꽃은 전해줬어요. 이건 아빠 꽃이에요. 축하해요 아빠. 저도 동생 생겨서 너무 좋고 동생한테 좋은 형이나 오빠가 될게요. 예쁜 여동생이었으면 좋겠는데 듬직한 남동생도 좋아요. 어머니를 안 만나 뵙고 온 상태에서 현근이를 봤으면 자식 참 멋지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도리어 제가 현근이가 짠하게 느껴지고 웃는 것도 미안해서 맘에 걸릴 법한데 어머니가 현근이에 대해 언급한 것이 생각나 둘째 아이를 반기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현근이 미소가 다 가식 같고 괜히 온전히 우리 둘째가 받아야 할 사랑과 관심이 현근이 때문에 나눠진다고 생각하니 철없는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쓰지만 저란 인간은 정말 철없고 못나고 미육하게 짝이 없는 게 맞다 인정합니다. 행여이 마음이 아내한테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며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려질까봐 두려웠는데 아내도 임신을 하면서 예민해진 건지 전보다 현근이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긴 했지만 그래도 친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꾹 눌러 참으며 감싸 안아주는 게 보였네요. 아내는 현근이가 화날 때마다 한숨으로 대신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잠시 누워있다가 나오고는 했는데 하루는 아내가 안방에 들어가서 꽤 오랫동안 안 나오길래 제가 먼저 들어가게 되었네요. 그런데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수두룩 빽빽한 통장을 쳐다보며 전화하길래 은행 직원과 하는 줄 알았더니만 가만히 듣고 보니 어머니라는 소리가 들려서 귀를 기울였네요. 어머님이 애써주시는 거 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누구보다 어머님께 감사하고 있고요. 하지만 계약 내용은 그거랑 별개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머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드렸는데 제가 그이와 결혼하고 어머님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걸로 달달이 붙여주신 비용이 안 들어오는 건 문제가 있죠. 저도 인생 걸고 그 돈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였던 거고 그 돈으로 제 동생들 책임지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며 의문의 소리를 나불대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며 등골이 쎄해져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내에게 달달이 붙여준 비용이 있고 그 대가로 아내가 어머니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들어줬다는 건데 그게 도무지 뭔지 짚이지가 않더라고요. 궁금해서 아내에게 슬쩍 떠봤지만 넘어갈 어수룩한 아내가 아니었고 도리어 이걸로 제가 뭔가 안 것을 알게 된 아내는 제 앞에서는 더 조심하려고 애썼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화제를 돌려버리니 마음대로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궁금할수록 미궁에 빠져버리나 차라리 어머니께 속 터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부르면 좀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저는 생각지도 못한 사건으로 모든 것을 미궁에 갇혀버리고 말았네요. 바로 어머니께서 나무를 캐시다가 발을 헛디뎌 산에서 굴러떨어져 다신 저희 가족을 못 보게 되어버린 것이었죠. 아무런 예고도 없었고 사고의 기미도 없었는데 정말 한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사이 저는 어머니를 잃게 되어버렸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이미 어머니는 저수장으로 가 싸늘하게 변해져 있었고 아내와 현근이는 어머니를 붙잡고 통곡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네요. 이렇게 어머니를 보내드릴 줄 알았으면 제가 아들로서 더 편히 모시고 챙겼어야 했는데 다 컸지만 불행한 일이 닥치면 어머니께 모든 책임을 돌리며 인생을 살았던 스스로에게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 친척들이 빈소를 찾았고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도 얼굴 보기 힘든 둘째 형네 내외가 찾아와 조문을 했습니다. 멀리 있는 큰형도 어떻게 소식을 알았던지 미국에서 노란머리 형수와 함께 찾아왔는데
어머니 눈 감은 모습에 다들 숙연해지고 초연해지더라고요. 허나 장례식이 다 마쳐진 후 형과 둘째 형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오간데 없이 비통한 심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 본론으로 돌아와 유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한테 들었는데 생각보다 남긴 재산이 있으시더라고. 참 재주도 좋으시지. 나물 파시며 언제 투자해서 8억이란 돈을 만들었대. 가신 분께서도 이 돈을 골고루 형제들끼리 배분하는 것을 원하실 거야. 설레발 치지 마 형. 듣자 하니 어머니 유언장 남기셨다고 들었어. 8억 그거 셋이 나눠봤자 얼마나 쪼개받는다고. 아마 막내가 곁에서 계속 어머니 챙겼으니 골고루가 아니라 제일 많이 돌아갈 수도 있어. 야, 그건 말도 안 되지. 막내야, 너 설마 어머님 모셨다는 걸로 입 싹 닫고 끝내는 거 아니지? 이미 내가 어머니 모시는 걸로 아버님 유산 다 줬으니 이제 어머님 유산이 있다면 다시 나누는 게 맞지 않겠냐? 우리 형제야 형제. 그깟 돈 몇 푼으로 형제간의 우애에 금가는 일 없도록 하자. 형들끼리 서로 떠벌리는 동안 저는 사실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뒤늦게 정신이 돌아왔던 건지 어머니가 눈 감고 떠난 모습이 마음이 아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유언장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변호사는 머지않아 어머니한테 부탁받은 대로 형제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어머니께서 자필로 작성하셨던 유언장을 공개하게 되었고, 유언장 속에서는 재산에 관해 써놓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주인은 참으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재산은 모두 수양딸인 김금주 씨와 손주인 김형근 씨한테 상속해 주겠다는 유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고로 이 재산은 모두 고인이 원하는 자식한테 상속이 되니 다들 그리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께서 지금 막내 아들만 주겠다고 하면 쌈날까봐 아예 제 3자인 며느리랑 그 아들한테 주겠다고 편법 쓴 거 아니냐고. 아, 결국은 막내만 독식하게 되는 거잖아. 이런 게 지금 가당키나 하냐고. 당장이라도 변호사 죽방이라도 날려버릴 듯 유언장에 대해 불복하는 첫째 형에 비해 둘째 형은 그럼 그렇지 하며 재산에 대해 체념하고 그저 할도리만 다했다는 걸로 포기했는데, 저 역시 어머니의 상속 처사에 대해서 깜짝 놀라며 혼란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임신한 아내는 유언장대로 어머니의 전 재산인 8억을 받게 되었는데, 아내는 그 8억이 행여나 흐지부지 증발되고 없어질까봐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형근이 이름으로 그동안 눈여겨봤던 재개발 얘기가 나왔던 비싼 땅값에 허름한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네요. 저도 아내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이가 없고 아내에게 처음으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큰형의 말 맞다나 어머니께서 제게 모든 재산을 남겨주고 싶었지만 형제들끼리 쌈날까봐 그거 방지하려고 수양딸 핑계로 아내에게 상속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로 아직 어린 형근이 몫으로 아파트를 사서 돌려놓다니, 웬만하면 임신한 아내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노력했건만 이번만큼은 도저히 안 따지고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어머니한테 무슨 모종의 거래를 하면서 달달이 돈 받은 것도 모자라 8억 유산까지 받고 어떻게 그걸 내게 상의 한마디 없이 형근이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놓을 수가 있냐고. 우리 어머니께서 평생 나물 팔아서 투자해서 불려놓은 돈인데 그걸 어떻게 당신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 돈 앞에는 장사 없다더니만 저도 아내를 돈 때문에 오해하고 몰고 가게 되니 치사하게 느껴졌지만 짚고 가야 하는 문제이기는 했더랬죠. 아내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만 뭔가 말을 하려다 멈칫하며 답답한 듯 한숨을 길게 토해낸 후 조근조근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신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요. 어머니께서 유언장을 남기셨고 그건 당신 돈이 아니라 엄연히 나와 형근이에게 상속된 재산이 맞아요. 어차피 내 이름으로 또 부동산이 있어서 형근이 이름으로 사줘서 나중에 알아서 쓰게끔 한 것뿐인데 대체 뭐가 그리 억울하고 날 다시 본 건데요? 설마 내가 형근이 이름으로 아파트 산 게 어머니 돈을 빼돌리기 위해 수작 부렸단 거예요? 아니, 내 말은 그렇다기보다는. 그럼 더 이상 말 말아요. 이 일로 왈가왈부하면 나 당신에게 섭섭해질지도 모르니까 당신이 나와 우리 아이를 생각한다면 내 뜻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형근이 내 아들이지만 결혼했으니 당신 핏줄이라고 생각해줘요.
만약 현근이가 우리 아이 같았으면 당신 이런 반응 보이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내는 실망스러운 듯 제게 단호하게 선을 그어놓고는 더 이상 그 문제에 관해 입을 다물어 버렸고, 그 일로 인해서 아내에 대해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지만 늘 순하고 착했던 그녀가 자식 문제에 관해서는 상속에 관해 대응을 안 하겠다고 철벽을 쳐버려 저는 며칠간 맘먹고 더 이상 돈 때문에 찌질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허나 돈에 구애 안 받기는 현실은 팍팍하기만 했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슬프고 안타깝지만 상속된 유산이 당장 재산이 필요 없는 현근이한테 간 게 속상하기만 했습니다. 형제들한테 재산 독식했다는 오해까지 받았으니 그 당시 제 마음이 어떨는지 이해가 가시죠. 매일매일 풀 죽은 듯 힘겹게 집에 퇴근했고 우울감과 불만이 쌓여져 가며 현근이를 간간히 마주칠 때마다 자꾸만 꼴 보기 싫어지는 게 어른답게 굴려고 내 아이라 생각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현근이가 설사 친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제 마음은 똑같았을 거라 생각이 들었네요. 삼형제가 그리도 괘씸했던지 큰형이나 둘째 형은 그렇다 쳐도 어머니 곁을 지킨 저에게만큼은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싶어 마음이 서글퍼지더이다. 점점 아내의 배가 불러오며 막달이 다가오면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 어머니도 돌아가신 마당에 아버지 가게를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끝내는 폐업을 하게 되었고, 저는 기술을 무기로 다른 데 취업하며 남의 돈을 월급을 타며 살아갔습니다. 처자식 벌어먹이려고 가장의 무게를 견뎌가며 일했는데, 그러나 너무 과로를 했는지 몸이 그날따라 으슬으슬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사장님이 안 되겠다 싶어 제게 오늘은 이만 집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저는 훤한 대낮에 터덜터덜 아픈 몸 끌어가며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없었어요. 홀몸도 아닌 사람이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나 했지만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 아내까지 챙길 여력이 없더라고요. 누워서 쉬고 싶어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집에 있는 상비약이라도 입에 털어 넣어야 할 것 같아서 안방에 있는 구급상자를 찾으려고 뒤지다가 저는 그곳에서 뜻밖의 사진을 한 장 발견했는데 별 사진은 아니었고 어느 여자가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음 짓는 모습이었는데 그 앞에 사랑하는 아들 현근이를 위해라고 쓰여있기에 당연히 아내와 어린 현근이가 찍힌 사진이라고 생각했다가 아차 싶은 사이 순간 동공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가 그토록 놀랐던 이유는 바로 현근이를 안고 있는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니라 놀랍게도 바로 저희 어머니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아내를 잘 돌봐주고 현근이도 챙겼다던 어머니였지만 현근이를 안고 사랑하는 아들 현근이를 위해라고 쓰는 건 분명 무리가 있었거든요. 가만히 현근이를 안고 있는 얼굴을 보니 제법 현근이와 어머니가 얼추 닮아 있었던 것에 순간 소름이 쫙 끼쳤고 이게 뭔가 싶어 뒤통수를 딱 얻어맞은 듯 안 굴러가는 머리를 애써 굴려 생각한 결과 설마 하니 현근이랑 어머니가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아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현근이에게 간 것이 어머니가 의도한 것은 아닐까라는 별별 상상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전처의 딸아이가 나와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걸 밝히는 것처럼 저 역시 어머니와 현근이 사이를 알아내기 위해 설마 풀리지 않는 의문에 어머니가 가끔 저희에게 머물고 갈 때 쓰시던 칫솔과 현근이의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 결과가 나오는 동안 저는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가기도 했네요. 그리고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황당하고 기막히게도 어머니와 현근이는 제 상상의 끝판왕인 정말로 침 모자 사이로 판명이 나게 되었고 저는 덜덜 떨며 그동안 왜 어머니가 그토록 현근이를 아끼고 걱정했는지 이해할 것 같았고 대체 현근이를 언제 낳았을까? 나이와 대조해 보면서 역추적을 했을 때 대강 어머니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그 당시 어머니가 마음에 품었던 그 사람 사이에서 현근이가 태어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형과 어머니와 재혼 문제로 옥신각신했을 때 어머니께서 충격으로 외할머니 댁에 머문 기간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 현근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아내는 대체 왜 현근이를 친자식으로 호적까지 올려가며 키우고 있었나 했더니만 아내가 어머니의 단순한 수양딸이 아니라 모종의 계약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며 현근이를 돌보고 키우며 호적에까지 올리란 뜻은 아니었을까 싶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저는 아내에게 유전자 검사지를 보여주게 되며 더 이상 긴 말 안 할 테니 무조건 솔직하게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나 현근이가 당신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 친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돈 받고 여태 현근이 친자식으로 키운 거 맞아? 이번에 상속된 8억의 유산도 당신이 현근이를 위해서 아파트를 사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지시대로 현근이한테 물려준 거 아니야? 얘기를 하니 아내는 어버버하며 창백하게 사색이 되어 말을 못 잇다가 이내 유전자 검사지를 보며 언제까지나 발뺌할 수는 없을 거라 여겼는지 착잡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말이 모두 맞아. 현근이는 어머니의 친아들이 맞고 나는 어머니가 현근이 낳고 달달이 받은 돈을 대가로 현근이를 내 호적에 올려 친아들로 키우게 되었어. 어차피 난 결혼 생각도 없었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어떻게든 내 동생들을 잘 키우고 싶어.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기꺼이 해드린 것뿐이야. 상속도 마찬가지고. 얘기를 할수록 양파 마냥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났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아내의 말인즉슨 어머니 원래 뜻은 나를 며느리로 맞으면 현근이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기에 저와 결혼을 시키는 것이었는데 제가 전초와 미리 결혼하는 바람에 번번이 저의 이혼 타이밍을 보고 제대로 건수를 물어 이혼시킨 후 지금 아내와 어떻게든 다리를 놔서 재혼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오직 현근이를 위해서 말이죠. 나는 어머니의 늦둥이 사랑 덕분에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났고 당장이라도 어머니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이미 저 세상에 계시니 분통을 터뜨려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머니 사주를 받고 어머니가 달달이 주는 돈 때문에 의무였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모든 신뢰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예정일이 며칠 남았음에도 진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일단 뱃속 아이만 생각하고 아내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는데 임산부라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현근이가 막 학교에서 집으로 들어왔고 지 엄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엄마하고 외치며 그대로 119에 신고를 했고 옆에서 아내 손을 잡아주며 엉엉 울고 위로해 주는데 아내가 그런 현근이를 안아주며 아픔을 참고 괜찮다 하다가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고서 고통의 정신을 잃었습니다. 때마침 119가 도착해서 아내를 이송해 갔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 저는 이번에야말로 저와 꼭 닮은 아들을 제 품에 안게 되었네요. 현근이는 동생의 탄생을 기뻐하면서도 내내 아내를 걱정하며 주변에서 떠나질 못했는데 그런 걸 보면 아내가 현근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친엄마 노릇을 해주었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아내를 빚고 현근이를 호적에 올려달라 했던 거고 현근이를 바르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두 여자가 나름 고심하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현근이가 슬퍼했던 것보다 아내가 고통 속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을 때 현근이가 붙잡고 오열하는 걸 보니 아마도 현근이로서는 낳아준 친엄마에 대한 진실을 모르는 것 같았고 저는 처음으로 현근이가 마음에 돌아와 그 애가 의붓아들이 아닌 사실은 내 이동생으로서 나와 같은 어머니를 가지고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아 현근아. 엄마 아기도 잘 낳았고 의사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마취 깨면 바로 일어날 거라니까 걱정 말고. 울지마. 이리 와 내 새끼. 얼마 후 마취에서 깬 아내는 슬퍼하는 현근이를 꼭 안아주었고 아내의 모습을 보며 핏줄 운운하며 현근이를 의붓 아들로 섬긴 저 자신이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내를 믿었기에 저와 연결을 시켜주었고 또 저를 믿었기에 현근이를 아들이자 동생으로 제게 부탁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울컥 감정이 올라와 눈물을 줄줄 쏟으며 현근이와 아내를 안아주었고 현근이는 내가 본인에게 큰 정을 느끼지 않는 걸 알고 있었던지 새삼 놀라며 저를 보았고 아내는 제가 뭔가를 느꼈던 걸 안 건지
빙그레 웃으며 힘없는 손으로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한 가족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이제는 소중한 새 식구까지 맞이하게 되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되었더랬죠. 드디어 제가 꿈꾸고 갖고 싶고 간직하고픈 나만의 가족이 생겨서 저는 기뻤고 누구보다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씀이 절로 들었습니다. 비록 재산은 눈에 밟히는 현근이에게 주었지만 제게는 가족을 만들어주고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가족의 정을 선사해 주었으니 뭐 어머니의 처음 의도야 어쨌든 제게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는 물론 제가 나와서 남의 돈을 먹으며 힘들게 일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애썼지만 어머니께서 저희 가족을 도와주셨던 건지 아내가 현근이 이름으로 산 재개발 아파트가 건축 허가가 나며 조합원으로 되자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었고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자 거의 몇 배는 올라 저희는 아내의 현명함과 똑똑함 덕분에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과 아내와 남부럽지 않은 가정 일구며 정말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어른답지 못했던 내 작은 마음을 반성하며 앞으로 살면서 두 아들과 아내에게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빠로 살아갈 겁니다.